전세 만기가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장을 이야기하던 순간 저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 집이요? 그건 제가 아닌데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잘 살던 이 집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2번이나 팔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본 순간 저는 믿기 힘든 이름들을 마주했습니다. 정혜성은 휴대전화를 들고 집주인 최윤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장 의사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윤종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성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혜성입니다. 전세 연장건으로 전화드렸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종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정혜성 씨요? 저는 그 집 주인이 아닌데요. 혜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종이 답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판 지 꽤 됐어요. 다른 분한테 연락하셔야 할 텐데. 혜성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장님, 농담이시죠? 제가 2년 전에 사장님하고 계약했잖아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종은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제 집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성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성은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최윤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윤종과 마주 앉아 계약서에 서명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혜성은 다시 윤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혜성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내 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혜성은 집주인이 자기가 주인 아니래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혜성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금은? 혜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혜성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30분 뒤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최윤종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성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년 전이라고? 자신이 계약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혜성은 소리쳤습니다. 미선이 달려왔습니다. 혜성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요. 집이 벌써 3년 전에 팔렸대요.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걸 알아봐야죠. 혜성은 당시 중개를 했던 부동산을 떠올렸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던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혜성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중개사한테 가볼게요. 미선이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혜성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첫 번째 새 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철호. 집이 2번이나 팔렸다고? 혜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 집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개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혜성을 보더니 정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반겼습니다. 혜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주인이 바뀐 거 알고 계셨어요? 중개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개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혜성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3년 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중개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혜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은데요.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계약 당시에 최윤종 씨가 분명히 주인이었어요. 혜성은 그럼 확인은 안 하셨어요? 등기부를요? 라고 따졌습니다. 중개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최 씨가 오래 알던 사람이라 변명이구나. 혜성은 실망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혜성이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제 말은요. 최윤종 씨를 믿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는 저는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혜성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중개사는 그건 최윤종 씨한테 물어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혜성은 전화를 안 받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새 주인한테 연락해 보세요. 혜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 주인이요? 제가 왜 새 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해요? 저는 최윤종하고 계약했다고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개사는 하지만 지금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혜성은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등기부를 다시 봤습니다. 첫 번째 새 주인 김영수, 그의 연락처를 알아야 했습니다. 혜성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혜성은 절박했습니다. 제 전세금이 걸린 문제예요.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혜성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혜성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케이스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혜성은 사기요? 라며 놀랐습니다. 변호사는 집을 팔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금도 넘기지 않은 거죠. 원래 주인과 중개사 모두 책임이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혜성은 불안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혜성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새 주인이 보증금을 승계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승계했다면 새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아니라면 원래 주인한테 청구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거야?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등기부에 나온 새 주인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들이 보증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소를 나온 혜성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떻게든 김영수의 연락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성은 미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일 수도 있대요.
미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혜성은 찾아야죠. 어떻게든요라고 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혜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김영수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동명이인이 많았습니다. 혜성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등기부에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혜성은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말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성은 괜찮아요. 그냥 물어만 볼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성은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빌라였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혜성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혜성은 김영수 씨 댁 맞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네, 저인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3년 전에 사셨던 집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김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혜성은 제가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 줄 몰랐어요. 전세금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혜성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김영수는 소파를 권했습니다. 혜성은 앉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집을 사실 때 전세 세입자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혜성은 놀랐습니다. 그럼 전세금도 아셨고요? 김영수는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이죠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그럼 이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보증금을 승계하신 거네요? 김영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성이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산 지 1년쯤 됐을 때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수도 심하고 보일러도 고장났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팔았어요. 혜성은 그럼 그때 전세금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다음 사람한테 넘겼어요.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요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그럼 두 번째 주인이 내 돈을 갖고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누구죠? 김영수는 박철호라는 분이에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김영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혜성은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처음에 최윤종 씨한테 집을 사실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영수는 그때는 최 씨가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해서 싸게 샀어요. 전세 세입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죠. 최윤종 씨가 선생님한테 전세금을 넘겼나요? 혜성이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아니요. 저는 집값만 지불했어요. 전세금은 제가 책임지는 조건이었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최윤종은 집값도 받고 전세금도 갖고 튄 거네.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이게 다예요. 박철호 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 집을 나온 혜성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철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40대로 보이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혜성은 박철호 씨 맞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박철호입니다만.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성은 저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소유하신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혜성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시잖아요. 혜성이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잠깐만요. 어느 집 말씀이신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혜성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그 집이요. 근데 거기 전세 세입자가 계신 줄 몰랐는데요. 혜성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도 모른다고? 혜성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2년 전부터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 내고요. 박철호는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그 집을 2달 전에 샀는데 전세 얘기는 못 들었어요. 혜성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달 전이라고? 선생님, 김영수 씨한테 사셨죠? 혜성이 물었습니다. 박철호는 네, 맞아요. 김 씨한테 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집값만 지불했어요. 전세 얘기는 없었어요. 혜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등기부는 확인 안 하셨어요? 혜성이 다그쳤습니다. 등기부요? 확인했죠. 근데 전세권 설정 같은 건 없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전세권 설정을 안 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당시 중개사가 괜찮아요. 믿을 만한 집주인이에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저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김영수 씨한테 속은 건가요? 혜성은 선생님도 피해자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이거 큰일인데요. 그럼 저도 전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혜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 선생님, 일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저도 이 문제 정리해야 해요. 두 사람은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혜성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집으로 돌아온 혜성은 미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도 전세 세입자가 있는 줄 몰랐대요. 미선은 그럼 우리 돈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혜성은 그걸 알아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최윤종과 김영수, 이 두 사람이 뭔가 짜고 한 거야. 혜성은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혜성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이미 박철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혜성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호 선생님이시죠? 박철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문제 때문에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철호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김영수 씨하고 한 계약서예요. 혜성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전세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세 얘기는 없어요.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혜성은 김영수 씨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철호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며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집 주인은 이 사람이야. 복잡했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전세금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혜성은 박철호와 함께 김영수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영수에게 속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혜성과 박철호는 김영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김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호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선생님? 왜 여기?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셔야겠어요. 김영수는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전세금을 박 선생님한테 넘겼다고 하셨잖아요. 김영수는 그랬죠라고 더듬었습니다. 박철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김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박철호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전세 얘기는 없어요. 김영수는 계약서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성은 확신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세금을 박 선생님한테 안 넘기신 거죠?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윤종 씨한테 물어보세요. 혜성은 최윤종이요? 라며 놀랐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 최 씨가 전세금은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값만 냈죠. 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최윤종이 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전세 얘기를 안 하신 겁니까? 저도 최 씨가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 안 했죠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집을 팔면서 전세 세입자 얘기를 안 한다는 게. 김영수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혜성은 더 추궁했습니다. 중개사는 아셨죠? 전세 세입자 있다는 거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개사도 알고 있었어요. 혜성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이 다 같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의도가 아니든 뭐든 결과적으로 우리 둘 다 피해를 봤어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성은 최윤종 연락처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혜성과 박철호는 김영수의 집을 나왔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 아닙니까?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최윤종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박철호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최윤종을 찾아가줘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윤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었습니다. 혜성은 주소를 알아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도움을 받아보죠라고 제안했습니다. 혜성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세 사기입니다. 최윤종을 찾아야 해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최윤종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해. 혜성과 박철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고소장을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윤종 씨 연락처가 안 되는 거죠? 네, 전화를 받지 않아요. 답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봐야겠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윤종 씨 주소지에 갔는데 이사 간 지 오래됐다고 하네요. 혜성은 실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수배를 넣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혜성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혜성은 중개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철호도 함께였습니다. 중개사는 두 사람을 보더니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박철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개하면서 확인은 하셨어야죠. 중개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최 씨를 믿었어요. 믿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도 법적 책임이 있어요. 중개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송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중개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윤종 씨한테 돈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집을 팔 때 저한테 따로 수고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아준 거예요. 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마를 받으셨어요? 중개사는 500만 원이요. 혜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 때문에 저를 속인 거예요? 중개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박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소해야겠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중개사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중개사도 공범으로 봐야겠네요. 함께 고소하세요. 혜성은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개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윤종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와 중개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수는 저도 몰랐어요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중개사는 최윤종한테 속았어요라며 발뺌했습니다. 혜성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최윤종의 예금 계좌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혜성은 실망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아마 다 쓴 것 같아요. 최윤종이 도박 빚이 많았다는 정보가 있어요. 혜성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박철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집으로 돌아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사라졌어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혜성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혜성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혜성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영수와 중개사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들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승소 가능성은요? 높아요. 특히 중개사는 명백한 과실이 있어요. 혜성은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박철호도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영수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영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최윤종한테 속은 피해자입니다. 김영수가 주장했습니다. 혜성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매수자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방조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보증금을 승계했다고
박철호 씨한테 말했나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사도 출석했습니다. 저는 최윤종을 믿었을 뿐입니다. 중개사가 변명했습니다. 혜성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중개사는 최윤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판사는 중개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중개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혜성은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해. 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곁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끝까지 가요. 미선이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최윤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윤종을 체포했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오실 수 있나요? 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혜성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치장 안에 최윤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최윤종과 마주 앉았습니다. 혜성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최윤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 빚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인데요. 미안합니다. 혜성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최윤종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는 사기죄로 기소될 겁니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돈을 돌려주진 않아. 허탈했습니다. 몇 달 뒤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김영수와 중개사는 연대 책임으로 혜성과 박철호에게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혜성은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윤종의 가압류된 돈 3천만 원과 합치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6천만 원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희망이 보였습니다. 혜성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겠어.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와 중개사가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종의 가압류 금액도 풀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지만 혜성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미선과 상의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호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겠어요. 혜성에게 말했습니다. 혜성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철호는 저도 피해자였어요. 함께 싸워서 조금이라도 돌려받게 돼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혜성은 이삿짐을 쌌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도 있었지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혜성은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뭘까? 단순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집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사날 혜성은 빈 거실에 섰습니다. 미선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미선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집을 찾아요. 진짜 우리 집을요. 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월세였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만족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했어. 등기부도 확인했고 중개사도 믿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을 풀며 혜성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방심했어요. 사람을 쉽게 믿었죠. 미선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라고 위로했습니다. 혜성은 그래도 이제 알았어요. 집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의 믿음은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이었지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혜성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확인해야 한다는 것. 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최소한의 정의는 찾을 수 있다는 것. 며칠 뒤 박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손해는 봤지만 정리됐어요. 혜성은 수고하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박철호는 정 선생님 덕분에 저도 싸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혜성은 서로 도운 거죠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부를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성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우리 집이다. 지난 시간은 힘들었지만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진 않으려고 한다. 진짜 집은 벽 안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으니까. 혜성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밤 혜성은 미선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전세 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대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혜성은 그러게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힘내길. 혜성은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며칠 뒤 혜성은 소비자 보호단체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게요. 단체 관계자는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알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혜성은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 뒤 혜성은 새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출근길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며 혜성은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선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다녀왔어요. 혜성은 대답했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혜성은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집을 찾았어. 미선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혜성은 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자신의 집을 갖는 꿈을요.